차트상으로 8월과 9월 초의 패턴과 마찬가지로 10월 역시 채널을 4번 건드린 위치에서 추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채널의 상단에서는 전쟁 뉴스가 나왔고 채널의 하단에선 SEC에서 법원에 항소를 신청한다는 뉴스가 나왔죠. 결과적으로 리플은 고점부터 약 20%의 하락이 나오게 된 건데, 많은 분들이 리플의 항소가 진행이 되면 금리 인하건 뭐건 지금 4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리플의 가격 상승이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번에 항소가 진행되는 것은 오히려 기회라는 생각입니다. 2020년도부터 진행됐던 소송이랑 이번에 다시 진행될 소송에는 차이점이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리플의 가격 상승을 위한 계획은 이미 시작됐고 되돌릴 수가 없는 거죠. 제 문자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플은 현재 계획적으로 3분기와 4분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사실 리플은 그동안 호재들을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만 했었죠. 금리 인하의 눈치를 보면서 계획하던 발표를 미루어 왔던 겁니다. 그러다 8월, 9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자 본격적으로 리플의 호재를 본격적으로 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9월 4일 몇 주 내로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겠다. 9월 8일 이더리움 호환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곧 통합하겠다. 9월 11일 탈중앙화 업그레이드를 진행한다. 9월 25일 JP모건, 골드만삭스와 같은 대형 은행에 리플의 기술을 도입했다. 몇 달, 몇 년을 미뤄오던 대형 호재들을 한순간에 발표를 했습니다. 리플을 지켜봐오신 분들은 아실 건데, 리플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이렇게 많은 호재를 몰아서 발표했던 적이 없어요. 계획적으로 금리 인하의 시기를 노린 거죠. 거기에 더해 금리 인하로 인한 돈이 시장에 풀릴 만한 시점인 11월에 리플의 다큐멘터리가 아마존 그리고 애플 TV 등을 통해서 방영됩니다. 리플 다큐멘터리 역시 2월 달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금리 인하가 확실시된 8월 말에 갑자기 11월에 개봉한다고 발표를 한 것이죠. 이렇게 리플의 가격 상승을 위한 계획은 이미 실행됐고 되돌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SEC의 항소는 오히려 이용을 할 수 있어요. 2018년도에 리플이 최고점을 찍었을 당시의 차트인데, 이런 최고점을 찍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끊임없이 오르기만 했을 것 같지만 며칠씩 폭락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상승을 했었습니다. 산에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휴식을 취하며 올라가는 것처럼 차트 역시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선 중간중간에 조정 파동이 있어야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리플의 최고점 당시에 주요 폭락을 유발시킨 이슈를 보면 전 세계적인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였습니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악재이기 때문에 대응하기 어려웠던 면이 있었죠. 하지만 법적 소송의 경우 오히려 편한 면이 있습니다. 소송을 통한 이슈는 법원의 스케줄만 잘 따라다니면 악재가 나오더라도 언제쯤에 나올지 예상이 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리플이 현재 진행하는 계획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소송을 통한 악재가 나오더라도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모아가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리플의 차트 분석입니다. 리플은 2018년부터 고점을 낮춰가고 저점을 높이면서 삼각 수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세력들이 매집하는 패턴이죠. 이렇게 수렴과 매집이 다 끝나니까 약 5년 동안 리플을 괴롭혀온 SEC 소송이라는 악재 해소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뉴스에 발맞춰 추세를 상승으로 전환시키는 차트가 나왔네요. 차트 공부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는 충격 파동입니다. 이 패턴이 나오면 저점을 깨지 않고 고점을 추가적으로 갱신하죠. 충격 파동 이후에 이론대로 조정 파동을 그렸지만 저점을 깨지 않고 채널링과 786자리에서 강한 상승 파동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천천히 가격을 내리더니 블랙 먼데이 때와 같은 패턴이 형성이 됐죠. 그리고 반등이 일어났으며 10월에도 마찬가지로 채널을 4번 터치한 위치에서 전쟁과
항소 이슈가 터지면서 추세가 역전되고 있습니다. 7월에 임펄스가 나왔고 임펄스 이후에 조정 파동의 형태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리플은 떨어질 때마다 계속 모으는 전략을 취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 몇몇 분들이 리플을 계속 모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 하시죠. 그래서 제가 빠르게 돈을 벌어다 줄 코인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돈을 벌어다 줄 코인의 차트입니다. 차트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거에 대상승을 했던 코인들이 폭발 직전에 보여줬던 차트 패턴이죠. 이런 코인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로 세력이 장기간에 걸쳐 매집하는 흔적, 흔히 말하는 박스권이 형성이 되고 기간은 적어도 1년 이상, 그리고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세력이 시간과 돈을 써가며 고점을 만들었는데 고점에선 차익 실현할 물량이 없다면 바보겠죠. 하지만 세력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리고 매집을 위해서 개미들의 물량을 뺏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통 개미들의 물량을 뺏는 패턴으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하면서 개미들을 지치게 하는 시간 조정, 그리고 가격을 빠르게 움직여서 개미들에게 공포를 주고 물량을 뺏는 가격 조정이 있죠. 마지막으로 개미들의 물량을 뺏는 과정이 어느 정도 나왔다 싶으면 상승의 신호탄을 추적해야 합니다. 근데 보통 상승의 신호탄은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죠. 예를 들어 2020년도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세타퓨엘입니다. 이렇게 약 1년 동안 횡보를 하면서 박스권을 만들고 매집을 하죠. 그 과정에서 가격 조정을 한 번씩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물량이 다 모였다 싶으면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상승을 한다. 하지만 곧바로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개미들을 털죠. 그래도 이전 박스권 위에서 지지를 합니다. 세타퓨엘은 결국 12,000%를 상승을 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약 2년 동안 매집한 도지코인은 2년 동안 매집을 했고 가격 조정을 주고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장대 양봉, 그 다음에 개미 털기, 그리고 이전 박스권 위에서 지지. 도지코인은 54,000% 상승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칠리즈 역시 2년 동안 매집을 했고 가격 조정을 주고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장대 양봉, 그 후 개미 털기, 그 이후에 이전 박스권 위에서 지지. 칠리즈는 57,000% 상승을 했습니다. 방금 예시에 나온 코인들의 신호탄이 나왔을 때는 지금보다도 시장의 분위기가 훨씬 안 좋았을 때예요. 코인 매매를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건데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허구한 날 비트코인을 깎아내렸고 알트코인들은 녹아내렸죠. 하지만 결국엔 차트 패턴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발굴한 이 좋은 코인을 한번 살펴보면 약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횡보를 하고 박스권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한 가격 변동이 여러 번 일어났고 그리고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가격이 상승, 그 후 개미 털기. 그래도 3년 동안 매집한 박스권 위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다른 코인들이 그래 왔던 것처럼 이 코인은 굉장히 높게 상승을 할 겁니다. 1년 6개월을 매집한 세타퓨엘이 12,000% 상승을 했고 2년간 매집했던 도지코인과 칠리즈는 5만 프로 이상 상승을 했죠. 그러니 3년간 매집한 이 코인은 적어도 5만 프로, 많이 가면 10만 프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만 프로면 100만 원이 5억이 되고 10만 프로면은 10억이 되는 금액이에요. 근데 차트가 좋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올인하세요 라고는 말씀드리진 못합니다. 하지만 100만 원이나 200만 원만 넣어서 인생 역전의 기반을 만들어 볼 수 있다고는 말씀드릴게요.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고 2021년 옐런 재무부 장관 때처럼 분위기에 휩쓸린다면 또 기회를 놓치겠죠. 저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 기회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이 기회를 잡아보실 분은 제 핸드폰 번호 010-9503-8839 이 번호로 사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구독자인 걸 알아보고 바로 코인 이름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시청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